지금 눈을 살며시 감아보십시오. 머릿속에 사진이 아닌 수치로 그린 세밀화 한 장을 펼쳐봅니다. 짙은 안개가 강물 위를 무겁게 누르고 얼어붙은 강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1457년 10월 24일 영월의 밤은 그저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드리운 거대한 침묵의 장막이었습니다. 여기 왕이었으나 왕으로 죽지 못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였으나 스스로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가장 어두운 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은 멈춰버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양심과 보이지 않는 실로 이어져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음, 타인의 시선, 끊임없는 일상의 무게, 이제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중간 광고 없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냥 나레이션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은 7개의 정거장입니다. 단종의 유배와 고립에서 시작해 어뭉도의 선택과 고난의 행군, 기적의 장래, 그리고 200년 만에 역사가 진실의 편에 서는 그날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서늘한 강물에 실려간 어린 임금. 첫 번째 정거장입니다. 조선 제6대 국왕 단종. 본명은 이홍위. 그는 조선 왕조 27명의 왕 가운데 어쩌면 가장 눈부신 정통성을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세손을 거쳐 세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 피 한 방울의 흠결도 없는 조선 왕실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찬란한 배경이 그를 비극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낳은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아버지 문종은 즉위한 지 고작 2년 만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병약했던 문종은 숨을 거두기 전 신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절박한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는지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1살의 소녀는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 하나 없이 조선의 왕좌에 홀로 앉았습니다. 권력의 빈자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불러들입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그는 치밀하고 냉혹했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보좌하던 핵심 신하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조카의 왕위마저 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세조라 부릅니다.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육신의 단종 복위운동이 발각되면서 단종은 왕의 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7이었습니다. 지금 잠시 영월 청명포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삼면이 동강의 깊고 차가운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뒤편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가파른 절벽이 하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곳,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낸 감옥이었습니다. 그 좁고 쓸쓸한 적소에서 17 소년이 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시를 썼습니다. 자규시, 소쩍새를 노래한 시입니다. 소쩍새는 예로부터 하늘 품고 우는 새로 여겨졌지요. 원통한 새가 되어 궁궐에서 나오니 짝이른 그림자와 꿈은 산중이구나. 이 짧은 시구 안에 그가 느꼈을 극한의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신하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단 한 사람도 없는 산중의 밤. 그 밤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종은 꿈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육신을 만나 함께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조차 위로받을 곳을 찾아야 했던 소년. 세조 정권에게 단종은 반드시 지워야 할 얼룩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먹먹한 슬픔이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1457년 10월, 세조의 결정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17 소년의 시간은 그렇게 영월의 차가운 강물 속에서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이 정거장에서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빛나는 정통성을 지녔던 소년왕이 가장 외로운 천연의 감옥에 홀로 갇혀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 그 고독의 무게를 잠시 가슴에 얹어두신 채 두 번째 정거장으로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침묵의 마을과 한 남자의 내적 심연. 두 번째 정거장입니다. 사약이 내려진 그날 밤, 영월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무언가 버려졌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세조의 명령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있다면 삼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 이 말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단순히 자신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가 끌려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한 선택 때문에. 권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공포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마을에 어몽도가 있었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 호장은 지역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하급 관리입니다. 어몽도의 집안은 대대로 이 직책을 이어온 평범한 가문이었습니다. 대단한 권세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건사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소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날 밤은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몽도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존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왕이 살아있는데 가족보다 중요하냐? 이미 끝난 일이다. 모른 척하면 된다. 아무도 탓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차가운 강물 속에 버려진 것이 사람이다. 임금이었던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 인간의 도리인가? 두 목소리는 쉽게 결론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는 그의 낌새를 눈치채고 매달렸을 것입니다. 제발 나가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 울음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그 손을 뿌리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어몽도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위선 피화, 오소 감심. 착한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나는 그것을 달게 받겠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자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길을 걷겠다는 떨리는 결단입니다. 초인적인 영웅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존엄을 두 손으로 붙잡으려 한 평범한 인간의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모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작은 관을 챙겼습니다. 거적대기 한 장을 둘둘 말아 지게에 얹었습니다. 가족들을 향해 소리 없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소리. 아내는 그 소리를 듣고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몽도는 삼족을 멸한다는 극한의 공포 앞에서 오래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옳은 일을 하다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는 한 문장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거장에서는 그가 걸어 들어간 그 어둠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당위성의 확립.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문을 나선 어몽도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등불 하나 켤 수 없었습니다. 불빛은 곧 발각을 의미했으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발바닥의 감각에만 의지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게는 어깨를 파고들었고 차가운 밤바람은 옷깃을 뚫고 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0월 말의 영월 밤 공기는 혹독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 폐 안쪽까지 서늘하게 파고드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손끝이 곧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그의 귀 속으로 온갖 소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 어디선가 짐승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군졸들의 순찰 소리.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가 발밑에서 툭 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어몽도는 그 자리에 납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귀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0초, 20초. 순찰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단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에 부임한 뒤로 그 소문은 귀에 들어왔겠지요. 청령포에 홀로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는 17 소년의 이야기. 꿈속에서 죽은 신하들을 만나 함께 울었다는 이야기. 소쩍새 우는 소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몽도는 걸으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권력에 의해 죄인으로 불려졌을 뿐 그는 여전히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홀로 왕좌에 앉아야 했던 11살의 소년. 숙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했던 15의 청년. 그리고 차가운 독배를 받아든 17의 임금. 그 생애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몽도의 발걸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떨림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일이라도, 그것이 비록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라도, 강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동강의 수면은 달빛조차 삼킨 채 검고 무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아래 어딘가에 이제는 차가워진 17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신발을 벗고 강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감쌌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무릎까지, 허리까지. 손을 물속으로 뻗었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어몽도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한 장면 안에 이 남자가 감내해야 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권력의 포갑 아래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마지막 보루. 그것이 그날 밤 어몽도의 떨리는 손끝이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몽도의 행동은 단순한 시신수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 지워진 한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걸어간 그 길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4번째 정거장에서는 그 고난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시련과 조력자의 등장. 4번째 정거장입니다. 시신을 건져 올린 어몽도 앞에 첫 번째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횃불이 흔들렸습니다. 군졸들의 순찰대였습니다. 2개, 3개의 횃불이 강변 쪽으로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시신을 끌어안은 채 갈대밭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진흙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횃불이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졸들의 낮은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몽도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그 침묵을 깨트릴 것만 같았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군졸 하나가 강변 쪽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횃불이 갈대밭 언저리를 훑었습니다. 어몽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빛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어몽도는 그제야 입술 사이로 아주 가늘고 조심스러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강에서 건져 올린 시신은 물에 불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10월 말의 냉기 속에서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몽도는 이를 악물고 시신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를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길도 없는 가파른 비탈을 지게를 맨 채 올라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무릎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지게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육체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어몽도는 잠시 나무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어몽도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군졸인가? 아니면 밀고자인가?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명, 3명. 아들들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와 지게 곁에 섰습니다. 집을 나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뒤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지게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무게를 나눠들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몽도는 낮게,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것은 아들들을 설득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늘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의 이유였던 가족이 그 순간 가장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은 서로의 거친 숨소리에 의지하며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 길을 한 가문이 함께 걸었습니다.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시작된 고독한 투쟁이 바로 그 가족의 동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몽도의 신념은 그날 밤 한 개인의 결단을 넘어 한 가문이 함께 짊어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번째 정거장에서는 그 기나긴 밤의 끝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순간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 하늘이 점지한 명당과 노루 전설. 5번째 정거장입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바라보는 새벽빛은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몽도에게 그 빛은 아름다움이 아닌 공포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누군가의 눈에 띄는 순간 삼족이 멸해지는 그 운명이 현실이 됩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문제였습니다. 10월 말의 산속 땅은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삼날을 내딛고자도 퉁겨져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긁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과 번갈아가며 삽을 내리쳤지만 땅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밝아올수록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까지 왔는데, 이 먼 길을 왔는데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어몽도는 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도인지 탄식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낮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 덮인 숲속 한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루 한 마리였습니다. 하얀 논밭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밤을 전혀 모르는 듯 평온하고 고요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몽도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노루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몽도가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노루는 소리도 없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어몽도는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눈과 얼어붙은 땅인데 그 자리만 둥글게 눈이 녹아 흙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삽을 내리꽂았습니다. 땅이 부드럽게 파였습니다. 어몽도는 그 자리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이 점지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토록 막막했던 순간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일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말해주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아들들과 함께 땅을 팠습니다. 관도 없었습니다. 수의도 없었습니다. 노모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작은 관과 거적대기가 전부였습니다. 젖은 골룡포 그대로 소년 임금은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눕혀졌습니다. 어몽도는 흙을 덮으며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정성스럽게.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맞춰야 했지만 그 손길만큼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흙 한 줌을 얹으며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담긴 것은 세상 어떤 재문보다 깊은 애도였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영월 장릉입니다. 훗날 풍수학자들은 이곳을 창화대명당이라 불렀습니다. 조선의 그 어떤 왕릉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명당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날 밤에는 거적대기에 덮인 초라한 가매장이었지만
그 정성만큼은 세상 어느 왕릉보다 깊고 뜨거웠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루 한 마리를 그 자리에 보내두었던 것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밤 어몽도에 떨리는 손이 없었다면 단종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영영 잊혀졌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루가 앉았던 그 자리, 온기가 남아있던 그 땅. 영월 장릉은 어몽도의 충절과 하늘의 기적이 만난 자리입니다. 젖은 골룡포 그대로 영월의 품에 안긴 소년왕은 그렇게 긴 고독의 끝에서 비로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6번째 정거장에서는 그 장례를 마친 뒤 어몽도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의로운 행동 뒤에 따르는 가혹한 대가. 6번째 정거장입니다. 장례를 마친 어몽도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영월의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에게 그 세상은 더 이상 어젯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 묻은 옷을 벗어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불꽃이 옷을 삼키는 것을 바라보며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흔적보다 더 지우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몽도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마당을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려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보았을까? 혹시 누군가 밀고 하지는 않았을까? 그 불안은 낮에도 밤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어몽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월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이었습니다. 호장으로서의 지위도 익숙한 이웃도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을 지웠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삭제했습니다. 어몽도라는 이름 석자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화전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숨긴 채 그저 산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 아들도 흩어졌습니다.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산을 오르던 그 밤의 온기가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는 이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의로운 선택이 가족을 살렸지만 동시에 가족을 흩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몽도가 감내해야 했던 또 하나의 대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종의 복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굳건했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는 살아생전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말해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늙어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산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묘소가 어디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죽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몽도는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산을 내려오던 그 새벽, 피 묻은 옷을 불에 태우던 그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가 없는 희생이 얼마나 시린 것인지, 그러나 동시에 그 시린 침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를 어몽도의 삶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 묻힌 채 후손들의 기억 속에 맥박처럼 살아 숨쉬며 다음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올 그날을, 진실이 다시 고개를 드는 그날을. 의로운 행동의 대가는 달콤한 보상이 아닌 가혹한 은둔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생을 마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것이 그가 역사에 남긴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20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이 마침내 빛을 되찾는 그 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반전과 결말. 200년 만의 진실.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도 모두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월의 산속 어딘가 이름도 없이 묻힌 소년 임금의 기억만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귀에서 귀로. 말로 꺼내지 못하는 시절에는 눈빛으로, 한숨으로. 단종의 이야기는 그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1541년, 중종 36년, 영월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월 군수로 부임하는 관리들이 연이어 급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군수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소년 임금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고. 그 한이 풀리지 않는 한 영월 땅은 편안할 수 없다고. 미신이라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 안에는 100년 넘게 억눌려 있던 백성들의 집단적인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괴담의 형태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충원이 영월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담대한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괴담의 실체를 직접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충원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형용했습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충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박충원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단종의 묘소가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묘소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어몽도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속 깊이 흩어져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던 후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그날 밤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손을 뻗던 한 남자의 이야기. 아들들과 함께 산을 오르던 이야기. 노루가 앉아있던 그 자리에 소년 임금을 안장하던 이야기. 80여 년 동안 산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충원은 묘소를 찾아냈습니다. 영월의 산속, 그 자리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모른 척하는 동안 풀과 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충원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문을 올렸습니다. 100년의 원한을 달래는 조용한 위령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역사의 물줄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마침내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노산군이라 불리던 소녀는 다시 조선의 제6대 국왕 단종으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묘소는 왕릉의 격식을 갖춰 장릉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릅니다. 어몽도에게도 마침내 역사가 답했습니다. 이름 없는 호장으로 산속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는 공조판서에 추증되었습니다. 멸문의 위기에서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가문은 충절의 상징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정려각이 세워졌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갔던 한 남자의 진심은 200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남아 역사의 정중앙에 우뚝 섰습니다. 진실은 침몰할지언정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두꺼운 장막을 쳐도 한 인간의 진심이 만들어낸 빛은 그 장막을 끝내 뚫고 나옵니다. 200년이 걸렸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어몽도가 그날 밤 어둠 속으로 내디뎠던 그 한 걸음이 200년을 가로질러 마침내 빛을 되찾은 것입니다. 200년의 침묵을 견뎌낸 어몽도의 진심은 결국 단종을 왕으로, 자신을 충신으로 역사에 되살려 놓았습니다. 세조의 권력보다 한 인간의 다정한 용기가 더 오래, 더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 에필로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7개의 정거장을 모두 걸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57년 10월에 그 차가운 밤에서 시작해 200년의 세월을 함께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손을 담갔던 한 남자의 떨림이 오늘 밤 당신의 꿈속 어딘가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거창한 영웅의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공포 앞에서 오래 흔들렸던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200년을 가로질러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 했던 순간들, 그 조용한 선택들이 어뭉도의 그 한 걸음과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글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고요한 투쟁을 역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 속으로 머무소서. 안녕히 주무십시오.